만성 딸꾹질의 원인 및 치료. 누구나 한 번쯤은 딸꾹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 딸꾹질은 횡격막의 비자발적인 수축으로 구성된다. 이로 인해 성대가 다치며 특징적이고 재밌는 소음이 발생한다. 하지만 만성 딸꾹질의 경우라면 재밌을 수가 없다. 만성 딸꾹질은 드문 질병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인구 10만 명 중 1명만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48시간 이상 반복되는 횡격막 수축을 경험한다고 한다. 만성 딸꾹질로 고통받는 건 다른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만성 딸꾹질의 원인. 이미 언급했듯이 만성 딸꾹질은 한 번에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하는 딸꾹질을 말한다. 즉, 환자는 딸꾹질을 경험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번갈아 가며 경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딸꾹질 에피소드는 같은 달에 여러 번 발생한다. 이 병리는 소화관과 관련한 다른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이는 횡격막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두 기관인 식도와 위의 질병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위식도 역류로 인한 식도염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위식도 역류로 인한 식도염은 식도 손상과 관련된 질병이다. 이 손상은 위산이 식도관 벽을 상승하고 침식한 결과다. 음식, 담배 및 뜨거운 음식을 포함하여 위식도 역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많다. 비록 만성 딸꾹질은 여러 가지 원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이 상태에 더 취약하다. 스트레스와 불안도 유발 요인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읽어보기. 아기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 만성 딸꾹질의 또 다른 원인. 만성 딸꾹질은 횡격막의 비자발적 수축으로 구성되므로 이 근육에 영향을 주는 신경 손상이 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로, 반사를 유발하는 부위의 뇌 손상으로 인해 만성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운동신경을 손상하는 가장 흔한 질병은 수막염과 다발성 경화증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만성 딸꾹질이 뇌종양의 증상이거나 뇌혈관 사고 또는 뇌졸중의 후유증일 수 있음을 관찰했다. 횡격막을 향한 충동을 유도하는 신경 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횡격막 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복근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 궤적의 일부는 목과 흉부를 통과한다. 따라서 이 영역의 병리를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만성 딸꾹질이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마취 또는 외과적 개입 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와 진정제에 중독된 사람들도 이 상태로 고통받을 수 있다. 더 읽어보기. 헛배 증상을 완화하는 5가지 자연요법. 만성 딸꾹질의 치료. 이 병리의 치료는 병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즉, 그 원인이 위식도, 역류인 경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위의 수소 이온 농도 pH를 조절하기 위해 제산제를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태 자체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약물의 이점도 발견해냈다. 클로르프로마진과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만성 딸꾹질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첫 번째는 항정신병 약물이고 두 번째는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위의 치료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면 의사는 만성 딸꾹질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는 횡격막을 수축하는 신경 자극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횡격막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이다. 만성 딸꾹질의 가장 큰 문제.
만성 딸꾹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에서도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잠깐 지속하다가 사라지는 일반 딸꾹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만성 딸꾹질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며칠 동안 지속하는 에피소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